자, 630번을 보면 이제 문제가 최대제곱 문제인데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x y에다가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k의 최소값이 5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우리 준영아? 뭔가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지? 아니야? 치환을 해야 될 것 같고 안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뭔가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얘는 딱 봐도 왠지 치환할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되지? x제곱 마이너스 x 맞아 안 맞아? 치환을 하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치환하게 되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k가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원리를 써야 되는데 이런 대부분의 문제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걸 써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 보니까 이 t값의 범위는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이게 2차함수잖아. x제곱 마이너스 x가 아래로 부르기고 대칭축이 몇일 때니 우리 대충 몇일 때요? x는 2분의 1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t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최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해가 됐어? 일단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 첫 번째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 요쪽만 볼게요. 요쪽만 여기만 보면 t제곱 마이너스 2yt라고 생각했다고 치면 2yt라고 하면 요거를 뭐로 나눈 거를 제곱한 게 있어야 되지? 2로 그럼 이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y잖아. 그거 제곱하면 몇이죠? y제곱 그러니까 여기 y제곱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 y제곱이라면 여기 원래 2y제곱 있었잖아. 여기서 이제 y제곱 따로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붙고 y제곱 따로 써줄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또 뭐 있어야 되냐? 완전 제곱식 되려면 지금 2y 제곱인데 여기 y 하나 넣고 여기 y 하나 넣은 거야. 분해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려고. 여기 또 뭐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16 있어야 되지? 여기 뒤에 어떻게 해야 돼? 16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뭐의 제곱이 되지? 이게 결론은 t-y의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 되냐? y-4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k-16이 되는 거지. 여기가 됐어? 그럼 얘는 0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0일 때가 최소겠죠? 그럼 y가 몇일 때 최소냐? y가 4일 때 최소겠죠? y가 4면은 t도 뭐가 되면 되냐? 4 t 다 가능하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나? 같다고 했으니까 t가 4고 y가 4일 때 이게 0이 되는 거야. 0보다 크나 같은데 이해됐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k-16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게 뭐라고 한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지? 이게 최소값인데, K-16이. 이게 5래. K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2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원리를 통해서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상문제인 이유는 한번 치환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치환이 들어갔어. 그래서 조금 더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약간 변형을 준 거죠. 이해됐냐? 그래서 이제 상문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의 문제들이 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차함수 최대최소의 문제들의 활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형 10번, 유형 11번. 여기 문제들을 잘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최대최소 문제는 여긴 다 완전 제곱식 만들거나 2차 함수 최대최소가 다 완전 제곱식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최대최소를 구하는 건데, 자, 일단 631번을 볼게. 631번에 보면, 자, 이 문제는 x 빼기 y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야.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4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식을 정리할 때 미지수 개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소거시켜서 2차 함수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자, 뭐를 해야 된다고? 우리 준영아? 미지수 소거. 그러니까 미지수를 소거시키면 얘가 자연적으로 2차 함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2차 함수. 여기서 x를 소거시켜도 되고 y를 소거시켜도 되거든? 넌 누구를 없애고 싶냐? 우리 준영이의 그 원하는 대로 없애줄게. x를 없앨 거야? 그럼 여기 x를 풀어줘. 그럼 x는 요 첫 번째 식에서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넘어가면 y-4가 되면서 x 대신에 y-4를 대입해서 x를 소거시키는 거지. 대입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 값을 내가 fy라고 놓을게. fy는 x 없어졌으니까 x 대신에 누구 집어넣는다고? y-4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y에 대한 몇 차식이 되냐면 y에 대한 2차식이 되면서 2차식이 됐으니까 이제 뭘 쓸 수 있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x를 소거시켜도 되고 y를 소거시켜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미지수를 소거시켜서 2차 함수 모양을 만들라는 거죠. 그럼 여기 y제곱, 여기 y제곱 있으니까 2y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12y가 되겠고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럼 얘는 y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한 무슨 함수가 되는 거죠?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언제가 최소냐? y가 뭐일 때 최소냐?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y 뭐일 때 최소죠? 이제 거의 딱 보면 나오죠? 준영아? 안 나오냐? 이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해가지고 나누면 되잖아. 마이너스 3이죠. y가 3일 때가 최소예요. y가 3일 때. 3 대입해요.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3, 9, 2, 18 빼기 36 더하기 16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최소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다. y가 몇일 때 최소가 된다? y가 3일 때. y 3 집어넣으면 x값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x는 뭐가 될 때 그때?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 y가 3이 될 때가 바로 최소값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약간 변형된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그냥 2차식으로 나왔는데 미지수를 뭐 하는 과정을 들어가야 돼? 미지수 소거시키는 과정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미지수를 소거시키고 나면 2차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상문제를 다 풀어줄 건데 나중에 여러분 다 풀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떠한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지금 이게 최대 최소 값을 묻는 모든 문제의 기본 개념은 2차 함수 최대 최소야. 뭐라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다 배웠잖아.
2차 실수. 근데 그거를 그 식으로 만드는 걸 해줘야 돼. 변형이 들어갔다는 거. 변형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왜 변형이 됐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 문제 유형을 따로 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형이 들어가고 있는지.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635번을 봅시다. 635번은 지금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2차 방정식 개념이 들어가요. 특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3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인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결론은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써야 되는 뭐를 쓰게 되는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겠죠. 근과 계수 관계 쓰는 거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배의 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냐?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의 뭐를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일단은 근과 계승을 쓴 거고 결론은 이게 이제 2차식으로 갈 건데 미지수를 소거시켜야 돼. 뭐를 소거시킨다고? 미지수를. 근데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줬잖아. 뭐에 대한 걸로 다 바뀔 수 있냐면 알파 베타가 다 뭐로 바뀔 수 있어? A라는 문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뭐로 바뀐다고? A. 봐봐. 내가 얘를 이제 전개하게 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잖아. 맞아 안 맞아? 지금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에 대한 식이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얘를 이렇게 대입하고 알파 베타 대신에 얘를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된다?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이 뭐로 바뀌죠? A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는 거야.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뀐다고? 2차식. 그러니까 이걸 FA라고 할게 이거를. FA는 알파 베타 대신에 1 집어넣어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2배의 A 플러스 3을 대입해요. 그럼 이게 A에 대한 2차식이 나온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2차 함수꼴이 나오는 것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가 되고 플러스 A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2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9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일단 A에 대해서 바뀌었지. 그 다음에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뭐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지금 그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알파 베타가 무슨 근을 간다고 했죠? 서로 다른 두 시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 통해서 A 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시의 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결론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걸 통해서 A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를 쓰면은 요 A 플러스 3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뭐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가 되겠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가 나오면서 7A 플러스 7은 0보다 크다. 넘어가면 A는 마이보다 크다라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뭐보다 크다? 마이보다 크다. A 값의 범위는 마이보다 크다. 여기다 써줘야죠.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결론은
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의 값이 일단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다? A에 대한 2차 식으로 바뀌었고, 또 이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는 조건을 통해서 어디 값의 범위가 나온 거야? A 값의 범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합쳐보니까 이거는 제한된 범위,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릴게요. 자, 이것도 아래로 블록이겠죠? A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자, 대칭축 몇이냐? A 몇일 때 대칭축이냐?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죠. 그치? 네, 이 문제에서 A 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클 때야?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있다고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이제 A가 마이너스라고 치면 마이너스보다 클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최소값은 언제냐? 네가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요거 아니야, 요거? 제일 밑에 있는 값이니까, 아니,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이라고 했잖아. 뭐 이렇게 이걸 뭐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A가 뭐일 때가 최소인 거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소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다고. 자, 이때가 최소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대입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9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3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이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변형시켜 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도 잘 알아야 되겠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도 잘 알아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3문제야. 엄청 쉽진 않죠? 일단은 이런 2차 방정식의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제한된 범위라 2차식을 준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개념을 변형시켜서 어렵게 낸 문제인 거죠. 대놓고 이렇게 주면 쉽지. 이걸 우리가 구해내야 되니까. 636번을 봅시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죠. 응용이 되어 있으니까. 636번을 보면 점 P가 두 점을 이은 선분 1을 움직인다. 점 P가 어디 위를 움직인다고? 선분은 직선하고 달라요. 선분은 A라는 점이 있어. 이게 1,1이었다고 봅시다. B는 4,-5야. 4,-5, B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4,-5로 칩시다. 그럼 선분은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거야. 쭉 연결한 게 아니라 이 사이만 연결한 거야. 이거 선분이라고 불러요. 됐어? 그러면 요 식은 나오거든? 이게 직선이니까 이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기울기부터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4 빼기 1. 기울기부터 구할게. 기울기 구하면 x 증가량이니까 4 빼기 1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5에서 1을 뺍니다.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식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인데 이 b를 알아야 되니까 아무거나 대입해요. 1,1에 대입하게 되면 b는 몇이죠? 3. 근데 요 식이 나온 거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위에 있는 거야. 그때 x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x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요 사이만 있어야 되는 x값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만 되는 거죠? 4까지.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겠고 그때 x값의 범위는 1부터 x는 4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선분이기 때문에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뭐 계속 다 가는 게 아니야. 직선이 아니에요. 여기가 됐어? 자, 다시 한번 관계식 나온 거야. y 날릴 수 있겠죠? y 날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뭐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문제에서? 2x제곱 빼기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자, 어떤 문제 소거시키기 딱 좋냐? y 문자 소거시키기가 딱 좋아, 안 좋아? 좋죠? 이거 대입하게 되면 y 문자 소거 되겠죠? 그럼 x에 대한 몇 차식이 되는 거야? 2차식이 되죠.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fx라고 할때 그거를 이렇게 되는 거야.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y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 그때 x 값의 범위는 여기 나왔죠. 몇부터 몇 가지죠? A부터 4까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x에 대한 2차 함수 최대 최소고 x 값의 범위도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1,1과 4,-5는 선분의 p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대입법을 쓸 수 있는 식도 준 거고 뭐도 준 거야? x 값에 뭐도 준 거야? 범위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야. 그걸 찾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문제다? 상문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고 1부터 x는 4까지가 되겠고요.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다 풀었어요. 최대값만 찾으면 됩니다. 최대값. 자, 얘는 이제 위로 볼록한 곡선이 될 거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니까 대칭축은 몇이냐? 지금 몇이냐?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몇이야? 3.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1이니까 뭐 2칸, 4는 1칸이니까 뭐 대충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x가 1이고 이때가 x가 4예요. 그럼 최대값은 언제냐? 제일 위의 값이니까 이때예요. x가 몇일 때 최대죠? 3일 때 최대죠. 3 대입합니다. 그럼 3 대입하면은 3의 즉 9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9이 18, 마이너스 18. 3 대입하면 36. 빼기 9니까 답은 9. 최대값은 뭐가 나온다?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9가 됩니다. 만약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문제에서 뭐를 집어넣으면 나오겠어요? 1. x에다 1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조금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문제가 된 거야.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유형 11번. 여기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낼까 안 낼까?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 풀어주진 않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식을 뽑아내는 거야. 활용이니까. 뭐를 뽑아낸다고? 식을 뽑아내야 돼.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좌표를 아는 거야. 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좌표. 좌표를 다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모르는 좌표는 어떻게 찾을까? 미지수를 놓는다 안 놓는다? 놓는 거야. 자, 모르는 좌표는 어떻게 놓는다? 미지수를 놓는 거야. 자, 그러면 637번을 볼게요. 637번 잘 보세요. 다 좌표 찾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위에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차함수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어디냐? A, B, C 중에서 제일 어느 점이 중요할 것 같냐? 우리 교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가 중요하다고? 이런 점인 거야. 직사각형하고 누구랑 만나는 점이지? 2차 함수랑 만나는 점이잖아. 이해됐어? 이런 점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2차 함수 대칭이니까 여기 x좌표를 모르지. 당연히 모를 거야. 그럼 뭐라 놓으면 된다고? 미지수를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럼 여기 좌표를 미지수로 그냥 A로, 만약에 A로 놓게 그래서 A라고 하면은 Y좌표는 이거 2차 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Y좌표는?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 D좌표는 뭐가 되냐? 대칭이니까. D좌표는 뭐가 되겠니? 자, 좌표를 한번 불러봅시다. 좌표를 구하는 게 모든 그래프 문제에서 기본이 되겠고, 좌표를 못 찾는다는 거는 이런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거야.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자, 이게 C좌표면 얘는 대칭이니까 무슨 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니까 누구 부호가 반대가 되죠? X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좌표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Y좌표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 B좌표는 뭐가 된다고 보면 되냐? X축에 있으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바뀌지 않는 거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좌표가 안 바뀌죠? X좌표 안 바뀌잖아. 여기가 A였다는 건 여기도 A라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근데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0. 얘는 그러면 나오겠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0이 되겠죠. A는 양수라는 건 알 수 있죠. 당연하겠지만. 됐어? 이게 기본인 거야. 가장 중요한 점이 어디냐면 만나는 교점이 제일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교점. 그러면 이거 지금 문제에서 뭐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준영이가. 뭐의 최대값 구하래? A, B, C, D, F. 둘레의 길이지.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를 표현해야 돼. 뭐를 표현해야 된다고? 둘레의 길이를 표현해야 되거든? 그럼 둘레의 길이는 당연하겠지만 이 A, B, C의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잖아. 그래서 이 둘레의 길이를 뭐로 표현해야 돼? 미지수 A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가로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가로 길이 어떻게 구하냐? X좌표 길이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나오죠? 그럼 이 가로 길이 몇이냐? 구해보면 A에서 마이너스 A 빼니까 뭐가 나오죠? 가로 길이? A에서 마이너스 A 빼니까 X좌표 길이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서 마이너스 A 빼라고요. 뭐 나오냐고? 2A. 이게 가로 길이에요. 이게 가로 길이에요. 좌표만 다 구할 수 있으면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기본인 거야. 이걸 못 구하면 뭐 좌표를 아는 게 아닌 거지. 사실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 가장 근본적인 거야. 근데 이걸 몰라 애들이. 좌표를 못 구하고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면 위아래 길이, 이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Y좌표 길이. 여기 마이너스 A좌표 3에서 위에 거에서 밑에 있는 Y좌표 0을 빼는 거야. 그럼 세로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 당연하겠지만 뭐가 나오겠어? 위에 Y좌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에서 뭐를 뺀다? 밑에 Y좌표 0 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이 나온다. 여기가. 됐어? 그럼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해?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몇 배만 해주면 되죠? 곱하기 2만 하면 되죠. 왜냐면 가로도 2개 있고 세로도 2개 있어. 이게 끝인 거야. 그러면 이제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끝났죠? 못 표현해? 끝났잖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좌표를 일단 다 찾는 게 기본입니다. 좌표를 찾고 둘레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좌표를 통해서 둘레의 길이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대부분 다 이러한 문제의 유형들을 다 이렇게 구하면 다 돼요. 그러면 내가 둘레의 길이 FA라고 할게. FA는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몇 배만 하면 되는 거야? 2배만 하면 되는 거야. 2배 하는 거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 플러스 2A 한 다음에 2배. 그때 A 값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거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만날 때가 언제냐면 얘가 루트 3이거든. 뭐라고요? 루트 3. A 값의 범위는 0부터 A는 루트 3이에요. 사실 이거 안 구해도 답은 나와요. 어차피 이 사이에 무조건 답이 있어요.
이게 어차피 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니까 루트 3일 때가 이제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차 함수를 써보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내림차 수는 정리하면 4a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최대값이니까 이게 위로 블록이 되겠지? 그럼 a 값이 대칭 몇이 되냐? 불러보세요. a 몇이야? 아니, 1. 그 마이너스 2 곱하면 4 되잖아. 4로 나면 1. 그러니까 1일 때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1일 때 최대값인 거야. 1 넣으세요. 그럼 뭐 나오냐? 최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4 더하기 6이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 8이 나온다. 답은 8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뽑아내야 돼. 이러한 이차함수의 그 활용 문제들은 좌표평면에서 좌표를 다 찾아내가지고 모르는 좌표는 미지수로 놓는 거예요. 모르는 좌표는 뭐로 놓는다고요? 당연히 모르는 미지수로 놓고서 이거를 이 미지수로 좌표를 다 찾아내요. 그 다음에 뭐 둘레 길이 구하겠죠. 그럼 가로 세로 길이를 그 좌표로 미지수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해서 그거를 식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자연적으로 몇 차 함수가 나온다? 2차 함수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번 단원 중간고사 때 시험 보는 최대최소 문제는 다 무슨 최대최소가 나오냐면 2차 함수의 최대최소가 나와요.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몇 차식이 나올 거다? 2차식. 그 식을 뽑아낼 수만 있으면 여기까지 뽑았는데 못 풀었다. 이건 뭐 문제가 심각하죠. 아니? 여기까지 식 뽑았는데 못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준영아. 심각하죠. 이 식을 뽑아내는 게 어려운 거지. 여기까지 뽑아내서 위로 블록해가지고 뭐 A1에 넣어가지고 이건 뭐 못 풀면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좌표들을 잘 뽑아내서 이 둘레 길이를 A로 표현해서 이차 함수 식까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죠. 식을 뽑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활용입니다. 잘 못하죠. 지금 아주 천천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 부분이 되게 어려워하니까. 특히 가로 길이는 다 알겠지만 x좌표 길이 빼서 나오는 거고 위아래 세로 길이는 y좌표 길이 빼서 나오는 게 이게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알아야 되는 거지. 자, 마지막 문제를 풀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 자, 맨 밑에 상문제가 보이나요? 우리? 보이죠? 몇 번이죠? 642번. 보통 이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화 되어 있지 않은데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중학교 때 무슨 개념을 많이 쓰냐면 닮음을 많이 써.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는 미친듯이 쓰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애들이 잘 써요. 직각이 나오고 직각삼각형 나오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겠어 안 써야 되겠어? 잘 보이잖아. 잘 안 놓친단 말이야.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냥 직각삼각형 보이잖아. 눈을 뜨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잖아. 그치? 아니 안 보여. 잘 안 놓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를 많이 놓치냐면 닮음을 많이 놓쳐. 뭐를 많이 놓친다고? 닮음. 또 대부분 상문제들은 닮음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가 10이 됐고요. 높이가 뭐가 됐냐면 20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이때 이 안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아무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여기다 뭐 내가 여기 뒷점을 찾았어. 뒷점을 찾아놨을 때 이렇게 수직하게 그어. 이렇게 수직하게 그어.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 직사각형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와 안 나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걸 찾냐면 최대가 되는 걸 찾는 거야. 뭐가 된다고? 최대.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무슨 값을 찾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이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뭐의 길이를 구해라?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닮음을 보면 이게 1대2 닮음인데 여기도 1대2 닮음이 보이냐?
보여? 보여? 닮음이? 1대1 닮음. 여기도 1대1 닮음. 여기도 1대1 닮음. 이해했어? 그럼 내가 가로 길이를 x라고 할게. 이 가로 길이 뭐라고 한다고? 그럼 요거 a 이 길이는 뭐가 되냐? 닮음 때문에 2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높이가 나오죠. 세로 길이가 뭐가 되냐? 그러면 이 전체가 20인데 여기가 2x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세로 길이가. 그래요. 여기가 20-2x가 된다. 끝났어요. 가로 세로 길이를 x로 다 표현했어, 안 표현했어? 표현했지. 닮음 이용해서. 끝난 거지. 그럼 넓이를 구해볼게. 넓이를 sx라고 한다고 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 맞아요? 그럼 x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죠? 20-2x로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뭐 문제 있어요? 그러면 전개하면 이게 2차 함수가 나와. 이렇게 하면 -2x 제곱 플러스 20x가 되겠습니다. x 값은 가로 길이니까 0부터 10 사이에 있어요. 가로 길이가 10이니까 10은 넘어가 있을까? 없겠죠? 그럼 이거 언제 최대냐? x값. 넓이 최대일 때. 이거 위로 블록이잖아. 대칭축 언제야? x. 몇일 때 최대야? 아니, -2분의 -2 곱해주면 4잖아. 4분의 20이니까 뭐야? 5. 이렇게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계속 언제 때가 최대라고? x가 5일 때가 최대라고. 그럼 그때 가로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때 가로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가로 길이는 5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 세로 길이 뭐 돼? 집어넣으면 몇 대? 10. 왜냐? 이거 둘레 길이 구하려고. 넓이 최대일 때 둘레 길이 구하려고. 그럼 더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야? 몇이야 다? 답이 30이에요. 자, 이렇게 닮음을 써서 2차 함수식을 뽑아내야 되는 문제가 바로 642번이었다. 그래야지만 2차 함수꼴을 뽑아낼 수 있다. 닮음을 뜬 거죠. 닮음 개념이 은근히 쓰여진다. 도형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